한국은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의 한 젊은이가 한국을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돕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들의 용기와 마음이 70년이 흐른 지금 새로운 형태로 보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잊지 않았던 은혜를 이제는 10배, 100배 이상으로 돕고 있다는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두 국가의 희망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메스케렘 테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저는 물을 길러 일찍 수업을 떠나는 학생들을 지켜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어요.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순간이었답니다.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하나인 다구가 말했습니다. 메스케렘 선생님, 이제 가야 해요. 여동생과 해가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물을 길러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길 조심하렴.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수업에 돌아오도록 노력해봐. 하지만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수원지는 6km 떨어져 있었어요. 왕복 3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로 걸어가 목재 책상에 앉았어요. 눈길이 그곳에 두고 있는 흑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의 젊은 남자가 있었죠. 제 할아버지, 베켈레 테페라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국 전쟁에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길렐레의 우리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곳에서 자유를 지키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죠. 우리는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머나먼 이국의 그저 이름뿐인 나라였어요. 그날 저녁 먼지 나는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면서 물을 나르는 여러 아이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은 물통의 무게 아래 구부러져 있었어요. 다구와 하위도 그 중에 있었죠. 아이들의 굽은 어깨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다구가 머리에 얹은 무거운 물통을 부여잡고 불렀어요. 선생님, 한국이 지금 매우 부유하다는 거 아세요? 그들은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이 있대요. 하위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집 벽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들의 눈에는 동경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상상력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됐니? 다구가 흥분으로 눈을 크게 뜨고 설명했어요. 구청에 있는 잡지에서 봤대요. 하지만 왜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싸우셨단다. 그들 뒤에 걷고 있던 한 소년이 말했어요. 벽에서 물이 나온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잊었을 거예요.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 소년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수년 동안 많은 외국인들이 길렐레를 방문했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익숙한 실망의 순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놀라움을 가져왔어요. 외국 표시가 있는 세 대의 큰 차량이 우리 마을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장비와 클립보드를 든 남녀가 내렸죠. 우리 마을 장로들이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학교 문간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설렘으로 뛰었어요. 그날 오후 한 여성이 들어와 조심스러운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온 김지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하수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이 제 책상 위 사진에 머물렀어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녀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 한국 전쟁 군복을 입고 있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건 제 할아버지예요. 가족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서 싸웠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가 물었어요. 이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고향의 국방부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한국 전쟁에서 싸운 모든 외국 군인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한국팀이 예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주, 두 주가 흘렀어요. 그들은 길렐레 마을 가장자리에 작은 캠프를 설치했죠. 매일 시험 구멍을 뚫고 땅 샘플을 채취했답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외국인들과는 달리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 언어를 배우고 현지 남성들을 고용했어요. 진정한 교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지원 씨가 공식적으로 보이는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당신 할아버지에 대한 답이 왔어요. 지원 씨가 조심스럽게 여러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놓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 씨가 서류에서 읽었어요. 일병, 에티오피아 카그뉴 대대, 1951년 5월 7일 부산항 도착. 그녀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실존 인물이었어요, 메스케렘. 당신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명예롭게 복무했답니다. 손이 떨리며 서류에 손을 뻗었어요. 에티오피아 군인 명단 속에 명확히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날짜, 위치, 부대 배치까지. 가족 이야기가 진실이었습니다. 목이 감정으로 꽉 막혔어요. 가슴이 뭉클해져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눈물이 고이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제 책상 위의 사진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희생, 진짜 용기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장로들과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해질 무렵이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베켈레 테페라에 확인된 영웅담을 듣기 위해 우리 공동체 모임 장소에 모였어요. 한 노인이 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명예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우리 영웅의 손자 손녀들은 여전히 더러운 물을 기르러 멀리 걸어가고 그의 마을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그의 말이 우리 모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역사와의 연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일상의 어려움에 지친 표정들이었죠.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역사적 자부심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계획된 축하에도 불구하고 지원 씨와 코이카 팀장인 박 디렉터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의 남자였습니다. 박 디렉터가 테이블에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지하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을 아래, 특히 당신의 학교 옆 땅 아래에 상당한 대수층을 발견했어요. 지원 씨가 지도에 파란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마을 전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요. 시추공을 뚫고 태양광 펌프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바로 여기에 물이요? 지원 씨가 확인했어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이요. 그리고 더 있어요. 본부에 우리의 발견과 함께 당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고했을 때 그들은 확장된 프로젝트를 승인했답니다.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길렐레 전체를 위한 완전한 수도 분배 시스템이에요. 박 디렉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테페라 씨.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요. 잠시 후 지원 씨가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에는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한국을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베켈레 테페라와 같은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이제 한국이 번영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합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명예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물 프로젝트가 큰 설렘으로 시작되었어요. 거대한 굴착 장비가 길렐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본 어떤 기계보다 큰 것들이었죠. 아이들은 학교 담장에 앉아 한국과 에티오피아 작업자들이 학교 마당 옆 부지를 준비하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지켜봤어요. 거대한 드릴 비트가 매일 땅속 더 깊이 파고들었고 우리의 희망도 미터마다 함께 높아졌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나날이었습니다. 교실은 몇 년 만에 가장 붐볐어요. 물을 길러 학교를 빠지던 아이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등교했죠. 우물 진행 과정의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부모님들도 구경하러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에 활기가 돌았답니다. 3주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답니다. 작업장에서 밤사이 몇 가지 도구가 사라졌어요. 처음에 박 디렉터는 걱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기 마련이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더 큰 장비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값비싼 부품들이 사라졌어요. 어느 아침 굴착 장소 근처 흙바닥에 위협적인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답니다.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지원 씨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물은 힘을 의미해요, 메스케렘.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우리처럼 보는 건 아니에요. 이웃 마을들은 길렐레에 물이 생기면 자신들보다 우위에 설까봐 걱정하고 있죠. 우리 우물이 다른 마을의 수원을 고갈시킬 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밤이 왔어요. 소리와 하늘에 비친 주황빛 불빛에 잠에서 깨어났죠. 누군가 프로젝트 물품이 보관된 창고에 불을 질렀어요. 마을 남성들이 불길을 끌 즈음엔 장비 대부분이 파괴되었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니 박 디렉터가 팀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떨어져 서 있는 지원 씨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본부가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 중이래요.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실망의 구름이 마을을 덮었어요. 우물 완공이 지연될 거라고 설명하자 학생들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구의 여동생 하위가 심한 탈수와 복통으로 지역 보건소로 이송되었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결과였죠.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 밖에 홀로 앉아있는 다구를 발견했어요. 걱정으로 지친 얼굴이었죠. 제가 옆에 앉자 그가 말했어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었대요. 물통이 비어 있어서 직접 강물을 마셨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목이 말랐대요.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수년간의 체념이 굳센 결심으로 바뀌었답니다. 장비를 포장하고 있는 한국팀이 있는 학교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원 씨 도움이 필요해요. 1시간 후 지원 씨가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 앞에 섰어요. 손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70년 전 이 마을의 한 청년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의 이름은 베켈레 테페라. 저는 그의 손녀입니다. 사진을 카메라에 들어 보였어요. 오늘 그의 자손들은 깨끗한 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길러 학교를 빠지고 그 물은 그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하위라는 어린 소녀가 바로 지금 오염된 물 때문에 병원에 있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은 제 할아버지 시대 이후 강하고 번영해졌죠. 하지만 진정한 힘은 높은 건물이나 경제력만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진정한 힘은 당신을 도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국은 베켈레 테페라와 다른 에티오피아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나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요. 지원 씨가 내 메시지를 녹화하고 본부와 한국 뉴스 매체 모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4일째 되는 날 반쯤 비어있는 교실에서 수업 중이었는데 밖에서 이상한 활동을 알아챘어요. 마을 장로들이 누군가의 스마트폰 주변에 모여 무언가를 큰 관심으로 보고 있었죠. 작은 화면 주위에 몰려들었고 제 영상 메시지가 한국 뉴스 채널로 보이는 곳에서 재생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지원 씨가 흥분된 얼굴로 교실 문에 나타났어요. 메스케렘. 소셜미디어가 도와주자는 댓글로 폭발하고 있어요. 보훈처에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후손들을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본부에서 방금 박 디렉터에게 전화했어요. 프로젝트 중단이 해제됐어요. 사실 예산을 2배로 늘리고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대요. 이제 우물만 짓는 게 아니라 길렐레를 위한 완전한 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현지인들에게 유지관리 방법을 교육할 거예요. 교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소식이 길렐레 전체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마을 중심에 모여 새로운 희망으로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축하를 지켜봤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개월 후 길렐레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한국의 새로운 약속 이후 우물 프로젝트가 놀라운 속도로 완성되었답니다. 이제 깊은 시추공이 우리 학교 운동장 아래 50m까지 뻗어 있었고 태양열 펌프가 깨끗한 물을 학교 뒤 언덕에 위치한 커다란 파란 물탱크로 끌어올렸죠. 그 탱크는 길렐레 어디서나 보이는 우리 마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마을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물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답니다. 태양열 정수 시스템이 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했죠. 이제 파이프가 마을 전체 여러 지점으로 물을 운반해요. 그리고 학교 마당에 특별한 수도꼭지 시스템이 직접 설치되어 아이들이 수업을 빠지지 않고도 물통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꿈만 같은 현실이었어요. 밝은 토요일 아침, 공식 개막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 마당은 에티오피아와 한국 국기로 장식되었어요. 아디스아바바에서 중요한 방문객들이 도착했죠. 정부 관계자들, 뉴스 기자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특별 대표단이었습니다.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학교 마당 한쪽 끝에 세워진 덮인 기념비 옆에 긴장하며 서 있었어요. 검은 대리석 기념비는 지원 씨의 아이디어였답니다. 길렐레와 한국 사이의 연결을 영구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죠. 공식 차량 중 하나에서 내리는 한국인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움직였고 등은 나이로 굽어 있었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장 재킷에 군사 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있었답니다.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어요. 맨 앞줄의 특별 좌석으로 안내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풍화된 얼굴에는 나를 깊이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의전은 관계자들의 연설과 수도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렬한 순간은 이진우 씨가 연설할 때였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베켈레 테페라 때문에.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모두에게 보이도록 들고 있었답니다. 거기 흐릿한 흑백 속에 군인들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분명히 제 할아버지가 계셨죠.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이 젊은이는 1951년에 내 목숨을 구했소. 매복 중에 그는 나를 참호로 밀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날 덮었소. 순간 후 그는 적군의 총에 맞았소. 나는 73년 동안 이 사진을 갖고 다녔소.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준 사람의 가족에 대해 궁금해하며. 들으면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세대와 대륙을 가로질러 할아버지의 행동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파문을 만들어냈던 것이었답니다. 이 씨가 세수도 시스템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신성한 빚을 갚는 것이오. 당신 할아버지의 용기가 나에게 73년의 삶을 주었소. 이제 한국이 그의 마을에 생명을 돌려줄 차례요. 이 씨가 소중한 사진을 들고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이제 이것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베켈레는 내가 살아남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기로 약속하겠소. 나는 매일 그 약속을 지켰소. 그리고 이제 한국도 기억하고 있소. 1년 후 길렐레의 삶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안정적인 물 공급이 모두의 일상을 변화시켰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러 학교를 빠지지 않았죠. 수인성 질병이 극적으로 감소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가르쳐준 효율적인 물 기술을 사용한 작은 농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우물 완공 1주년에 학교 마당에 새로 심은 나무 그늘 아래 다구와 하위와 함께 앉았어요. 완전히 회복되어 잘 지내는 하위는 자랑스럽게 한국어 단어 숙제를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건강한 모습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구가 갑자기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언젠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실은 한국 대사관이 길렐레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방금 들었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될 거야. 다구의 얼굴이 흥분으로 밝아졌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한국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저도 마을을 도울 거예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할아버지의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내가 항상 알고 있던 공식 초상화와 이 시에게서 온 전쟁 시기 이미지였죠. 일기장을 열고 썼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돌아가시며 지킨 나라가 이제 우리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을 가져오듯 우리 국가들 간의 연결도 계속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저는 계속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의 교류를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밖으로 수도꼭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전 세대를 짓눌렀던 짐에서 자유로운 목소리였죠. 파란 물탱크가 저무는 빛 속에서 빛났답니다. 기억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 감정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단지 할아버지를 데려간 먼 곳으로만 봤었죠. 이제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이해했답니다. 희생, 기억,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로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되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다구의 교육 꿈, 하위에 자라나는 자신감, 우리 마을의 경제적 부활까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과거와 미래, 에티오피아와 한국, 희생과 감사를 연결하면서요. 마법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이야기는 마을에 물을 가져온 우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억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흐르며 희망이 말라버린 곳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가슴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용기란 제가 종종 학생들과 나누는 말을 속삭였어요. 힘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죠. 할아버지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국도 또 다른 용기를 보여주었죠. 이제 길렐레가 자신만의 용기를 보여줄 차례였답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미래를 건설함으로써요. 기억의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마시고 그 물을 전할 이들이 있는 한요. 영원히 흐르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